네, 이항영의 월가요도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급등한 뉴욕 증시 믿을만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이익 증가 효과 날린 관세 전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구호를 외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자, 그의 관세 정책은 협상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컸는데요. 자, 그에게 놀아나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는데도 불안한 증시였었죠. 오늘 반등은 반가운데요. 네, 맞습니다. 4일 만에 일단 반등해서 일단은 반가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빅3라고 불리는 자동차 회사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공장을 대부분이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 갖고 있는데 그들을 또 한 달 동안 또 봐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가는 또 크게 올라갔습니다. 여하튼요, 최근 들어서도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했고요. 물론 전망치는 약간 낮아지기도 했지만 이익은 이번 4분기에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경제상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잡아먹는 것이 역시 지금 관세죠. AI에 관한 것들은 여전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그런 것들 무시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관세 때문에 시장 크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요. 대통령 선거일 지난 11월 초에 있을 때 주가 급등했었죠. 이번 선거일 이후에도 취임일 이후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지금 상승한 건 거의 없어진 그런 분위기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1분기는 기대 높은 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장기 추세인 200일선의 이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오늘 가까스로 좀 그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S&P업이 지금 선이 200일선이거든요. 200일선은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긴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선이 이탈되면 상당히 그나마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기술적 지표가 큰 의미가 없지만 굳이 따진다 그러면 세 가지 주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1선, 201선, 그리고 RSI 선 정도가 미국에서 그나마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근데 201선이 이탈은 많은 사람들이 다루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어저께 201선이 이탈한 상태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부담스러운 과정에서 매그7 같은 경우도 201선이 이탈한 상태고요. 대표적인 매그7 대표 주자는 테슬라, 네. 고점 대비 40% 넘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201선이 이탈한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지금 걱정되는 것, 관세 전쟁이 나오는 것에 일말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소매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실적 가이던스에 나온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월마트 실적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타겟도 마찬가지. 베스트바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이던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관세 전쟁을 통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매출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잠시 전에 특징주에 나왔던 에버크랜먼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월 달 들어서 지금 재미없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좀 취약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한 2주 동안 나왔던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GDP 나우도 엊그저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2.8% 수준까지 마이너스까지 나온 것도 심리적인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히 소매와 관련된 거, 외국에서 수입해서 물건 파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S&P 500의 실적, 연간 실적 전망치가 지금 빠른 속도로 좀 하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망 자체가 물론 작년 대비보다 좋아지는 분명하지만 전망치 자체의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주가에 바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주요 점 다시 보면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전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에너지도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고요. 금융업종만 여전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때 엄청 좋아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서 반등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동안 올라갔던 걸 비해서는 다시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돌려내고 있는 그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는 결국은 이런 다양한 이슈도 있고 노이즈도 있지만 결국은 실적 따라간다는 것만 꼭 명심하신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너무 큰 우려감은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항상 걱정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팔아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제가 오늘 흥미로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 20년 동안의 미국에서의 주요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팔아야 될 이유입니다. 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팔아야 될
이유가 넘쳐났고 오늘도 마찬가지, 1년 후에도 마찬가지, 2년 후에도 마찬가지, 10년 전, 20년에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견뎌왔고 견뎌왔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졌고 그런 쪽 위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종목, 두 종목 갖고 올인하거나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 투자에서는 단적으로 하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분산 투자와 적립식 분할 매수가 미국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거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종목별로 봤을 때도 뭐 200일선 이탈한 종목도 있고 또 1년 내 최저가를 나타낸 종목들도 있고 자, 속속히 나타나는 그런 주식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오늘 헤드라인 첫 번째는 이 종목 보겠습니다. 1년 내 최저치 이 종목이 너무해.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1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평가가 어떤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이 상당히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대표적으로 1년 최저치가 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모처럼 이제 어제 오늘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오늘 좀 대부분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모처럼 $400를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에버코어 IS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펀더멘털을 반영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투자를 너무 많이 늘려서 걱정스러운 목소리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압도적인 수익 창출력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보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시각은 좀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계연도 이번 2025 회계연도는 순현금흐름이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적 지출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내년 이후에는 다시 2026년 회계연도에는 순현금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기본적으로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 시각도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닝스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적정 주가 기준으로 보면 $402. 지금 현재 수준 주가 딱 그 정도에 와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면 적정 주가 부근, 적정 주가 아래에 있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해볼 만한 시각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간밤에 그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었잖아요. 근데 관세 정책이 실제로 경기를 좀 위축시키고 인플레를 야기시키고 가격의 상승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주식에는 좋지 못하는 영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에 이 종목은 좀 보유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CNBC에서 보도한 무역 전쟁이 보유해야 할 주식 어떤 종목이 좀 꼽혔을까요? 네, 관세 전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을 1, 2년 해보신 분들은 그런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워낙 한국 주식만 하다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온 분이 많습니다.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만요. 미국 주식을 새로 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400~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투자 이민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작년에 워낙 좋은 것만 보시다가 최근 한두 달 어려워지다 보니 야 미국 주시장 변동성이 엄청 크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물렸다, 미국 주식도 아닌가 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변동성이 너무 크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은 한국 주식과 비해서는 뭐 비교할 바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변동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정기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친 변동성, 최근 같은 지나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찾아보면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변동성 주식을 찾는 겁니다. 저변동성 주식이라는 건 쉽게 해서 지수보다 덜 움직이면서도 이익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주식을 잘 찾아주는 ETF가 있다 없다 보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USMV 같은 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목으로 찾고 싶은 분들은 말씀드렸던 베타보다 좀 낮은 거, 베타가 1 이하인 거,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꾸준히 늘어나거나 이러면서 주식수가 줄어들고 배당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나온 주식이 에버코어에서 한 20개 종목을 여기서 선정했는데 나중에 좀 천천히 한번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브비라든가 다비타, 휴메나, 애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협상의 수단으로 계속 이용될 겁니다. 당분간. 자, 그런데 이 업종을 오히려 봐야 된다라는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 가운데 산업주도 주목해야 한다고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관세 전쟁을 많이 하냐. 결국 그러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공장을 미국에서 짓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을 새로 지면 공장을 지면 땅도 파야 되고 거기서 당연히 폐기물도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 보면 요즘 공기 문제도 있으니까 공조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공조기계라든가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가가 강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산업재가 이런 관세 전쟁에서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캐리어 글로벌. 우리나라에서는 캐리어 에어컨으로 유명한데요. 캐리어 글로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냉장 뭐 이런 기술, 그리고 난방 이러면서 공조기계 대표적인 세계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랑 비슷한 거가 트레인 테크놀로지도 그런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장을 지면 공장 자동화가 핫 이슈이기 때문에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업재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